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림기능사 필기 기본이론 한방에 정리 10편 산림작업 기계 및 장비 두 번째 시간 윤활유 엔진오일과 기계톱 예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윤활유는 엔진의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의 기계적인 마찰이 있는 부분을 윤활에 줌으로써 마모 방지와 냉각작용, 청소작용, 밀봉, 기밀작용, 방부 및 방청작용 등을 합니다. 다음 중 윤활유의 기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으면 윤활유는 마모 방지, 냉각작용, 청소작용, 기밀, 밀봉작용, 방부 및 방청작용을 한다. 하지만 연소가 잘 되도록 연료의 연소를 돕는다. 그런 기능은 하지 않아요. 엔진 오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윤활유는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 아래쪽에 가득 차 있고 피스톤의 상하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마모를 방지하고 마찰 부분이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작용을 하고 청소하고 밀봉해주는 기밀작용 그리고 방부, 방청작용 등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료의 연소를 돕는다 하면 틀린다. 자, 윤활유에서 중요한 수치가 이 점도인데요. 비스커시티, 끈적임 정도를 말합니다. 끈끈하면 점도가 높고 묽으면 점도가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윤활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이 점도고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온에서는 묽어지고 저온에서는 뻑뻑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진오일로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온도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점도 수치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너무 묽어지면 안 되니까 약간 뻑뻑한 점도가 높은 오일을 쓰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아져서 좀 더 뻑뻑해질 수 있으니까 약간 묽은 점도, 점도가 낮은 오일이 적합합니다. 자, 우리가 엔진오일 제품명을 보면 이렇게 번호가 써있죠. 10, 20, 30 혹은 10W30, 5W20 이렇게 제품명 뒤에 표시되어 있는 번호를 SAE 번호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의 약자로 앞자를 따서 SAE 번호라고 한다. 이 번호는 엔진오일의 점도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엔진오일의 끈적임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점도가 크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SAE 번호가 큰 오일을 쓰고 점도가 높은 오일을 쓰고 겨울철에는 SAE 번호가 작은 점도가 다소 낮은 오일을 쓰는 겁니다. 자, W가 붙어있는 것은 윈터, 겨울철을 의미하고 W 앞에 있는 숫자가 낮을수록 영하의 저온에서의 흐름성이 좋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점도가 낮으니까 흐름성이 좋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봄과 가을에 적합한 오일은 SAE 30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SAE 10W30 이렇게 돼 있다. 두 개의 숫자로 표시된 경우에 이는 날씨 변화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사계절용 윤활유를 말합니다. 겨울철에는 점도가 낮은 SAE 10W 앞쪽에 이렇게 W가 붙어있는 점도의 성질을 나타내고요. 여름철에는 뒤쪽에 점도가 큰 30번 SAE 30번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이 추운 지방에서 사용되는 기계톱, 엔진톱 윤활유 SAE 20W다 이랬을 때는 외기온도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까지 사용이 적합한 엔진오일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다. SAE 20W의 경우 외기온도 영하 10도에서 10도까지의 영상 10도까지에서 사용이 적합합니다. 참고로 각 SAE 번호에 따른 사용 외기온도 범위를 나타낸 표인데 참고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AE 20번이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 SAE 20W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 SAE 30번이다. 영하 5도에서 영상 35도. 40번이다. 그러면 영상 10도에서 영상 45도니까 W가 붙어있는 것은 영하로 내려가서 혹한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SAE 40번 이상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용으로는 부적합하겠죠. 더운 나라에서 주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톱 엔진에 사용하는 이행정기관의 윤활유 사용에 있어서 연료에다가 엔진오일을 25대 1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연료와 오일의 비율은 25대 1이다. 자,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엔진 내부의 윤활작용을 위한 것이다. 엔진 내부 윤활작용이 연료에 엔진오일을 섞는 이유예요. 요 한 문장에서 벌써 두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활유의 점액도, 이 점도 표시는 사용 외기 온도에 따라 구분한다. 뭘로 구분한다? 점도 표시는 사용 외기 온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점도 표시가 SAE 10W40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뒤의 수치가 고온에서의 수치고요. W 앞의 수치가 윈터, 외기 온도가 낮은 겨울철 사용에 적합한 점도 표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뒤의 수치가 높을수록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오일로 점도가 높다.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나라 여름철 체인톱 혼합유 제조에 사용되는 윤활유 점도를 물었다. 그러면 SAE 30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SAE 30번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5도 범위죠. 우리나라 여름철 체인톱 혼합유를 물었다. SAE 30번이다. 그리고 겨울철 영하 25도에서 체인톱 혼합유를 선택해라 하면 SAE 20W, SAE 20W를 채택합니다. 뭐 다른 것도 사용 가능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물을 때는 여름철엔 SAE 30번, 겨울철엔 SAE 20W다. 자, 이렇게 체인톱 가솔린 이행정 엔진에서 오일과 연료를 25대 1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는 요 윤활작용을 위해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윤활작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죠. 기계의 압축력을 보장하고 연동 부분의 마모를 줄여서 체인 손상을 예방하고 밀봉작용을 돕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각작용도 하죠. 구체적으로 이행정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체인톱 엔진에서 연료와 엔진 오일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기계의 압축력 보장, 연동 부분 마모를 줄인다, 체인 손상 방지한다, 밀봉작용을 돕는다, 냉각작용을 한다. 이러한 보기를 찾으시고 직접적으로 엔진 오일을 썼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엔진 폭발력, 출력을 좋게 한다, 혹은 연료를 흔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답들은 모두 오답입니다.
엔진오일 섞는다고 출력 좋아지지 않고 연료를 흔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틀렸다. 이렇게 혼합 연료를 사용할 때는 연료를 주입 전에 잘 흔들어서 혼합한 뒤에 주입해야 되고요. 혼합 연료에 사용하는 연료는 휘발유죠. 휘발유인데 내폭성이 낮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엔진톱에 사용하는 혼합 연료는 내폭성이 낮은 저옥탄가 휘발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자동차 휘발유나 고급 휘발유에서는 이 내폭성과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써야 되지만 엔진톱에서는 오히려 내폭성이 낮은 저옥탄가 휘발유를 사용해야 조기점화와 과대폭발로 인한 손상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엔진톱 혼합유에 사용한다. 그러면 틀린 답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한 불법 제조된 휘발유를 사용했을 때는 기화기막 또는 연료 호수가 녹아버리고 연료통 내막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 휘발유를 주입한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왔죠? 혼합유의 오일 함유비는 가솔린 대 엔진오일이 25대 1이다. 이와 같이 혼합 연료에서 엔진오일의 함유비가 높을 경우에는 스파크 플러그에 엔진오일이 덮이게 되면서 연료 연소가 불충분해서 매연이 증가하고 엔진오일이 연소실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저하와 시동 불량이 발생한다. 가솔린과 엔진오일 중에 엔진오일 함유비가 더 많으면 오일이 연소실에 쌓이고 매연이 증가하고 출력 저하와 시동 불량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오일의 함유비가 낮다. 연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엔진 내부에 윤활 작용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기름칠이 적게 돼서 엔진에 마모가 발생하고 과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엔진오일 함유비가 부족하면 내부 기름칠이 적게 돼서 엔진 마모가 발생한다. 자, 기출 예제 몇 문제 풀어보면 기계톱에 사용하는 연료는 휘발유 20리터에 오일을 얼마나 혼합해야 되는가? 자, 25대 1의 비율이니까요. 20리터 대 X는 25대 1 이렇게 놓고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20은 25X니까 X는 25분의 20이다. 요건 다시 100분의 8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간단한 계산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기계톱 혼합유 중 가솔린이 10리터라면 윤활유는 몇 리터 혼합해야 되는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솔린이 10리터, 윤활유를 X라고 두면 25대 1이죠. 그랬을 때 10은 25X니까 X는 역시 25분의 10, 100분의 40이 되고 0.4리터를 혼합해주면 됩니다. 자, 3번 썰매형 아크야 윈치에 혼합연료 제조 시 휘발유 50리터에 섞어야 할 엔진오일 양은, 자, 아크야는 회사 이름이고요. 아크야 윈치의 엔진 역시 이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연료와 오일의 혼합비는 25대 1입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50이다. 엔진오일을 X라 두고 25대 1이니까 요건 바로 나오죠. X는 2리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예문만 보시더라도 비례식을 세워서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불기, 예초기의 윤활유는 예불기 엔진의 윤활 방식 역시 혼합 윤활 방식이고요. 예불기 날의 윤활의 경우에는 전동 축의 윤활, 예불기 날의 윤활에는 그리스를 사용합니다. 엔진 오일을 쓴다 하면 틀리고 예불기 날의 윤활에는 그리스를 사용한다. 자, 예불기 기어 케이스 윤활에는 90에서 120번 기어 오일, 그리스를 20에서 25cc 주유한다. 다음 중 예불기 윤활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했을 때 예불기 기어 케이스에는 90에서 120번 기어 오일, 그리스를 20에서 25cc 주유한다. 옳은 보기로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예불기 누계 사용 시간이 20시간 됐을 때마다 그리스유, 윤활유를 교환한다. 예불기는 몇 시간마다 윤활유를 교환하냐 했을 때 20시간마다, 예불기는 20시간마다 그리스유, 윤활유를 교환합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그럼 체인톱, 기계톱의 구조와 사용법, 관리 방법, 주의사항 등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엔진이라는 말과 기관이라는 말, 오일이라는 말과 윤활유, 엔진 오일 이렇게 다 동일한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연료다 하면 주로 이행정기관에서 쓰는 휘발유, 가솔린을 의미하고요. 체인톱과 기계톱 역시 같은 뜻으로 섞어서 바꿔서 쓰고 있다.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먼저 체인톱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일단 엔진이 들어있는 몸체 부위와 절삭 부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 절삭하는 부위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체인을 걸 수 있는 고정판이 있는데 이걸 가이드바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체인을 걸어서 엔진 동력으로 체인을 구동시키게 된다. 아래쪽에 지렛대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스파이크고요. 머플러 소음기가 부착돼 있고, 위쪽에 손잡이 앞쪽으로 위험시에 바로 조작할 수 있도록 앞쪽으로 밀쳐지게 되면 즉시 엔진톱 가동이 중단되는 안전 레버, 체인 브레이크가 보호 기능을 겸해서 이렇게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는 에어 클리너, 실린더 커버, 스타트 로프, 손잡이 부분에 작동 스위치가 아래 위로 있고요. 둘 다 잡아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 주입구, 스타트 커버와 핸들이 본체 부위에 부착돼 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체인톱의 기관, 엔진은 배기와 흡입, 그리고 압축되고 폭발되는 이행정 기관의 작동 원리로 이루어지고요. 엔진톱 이행정 기관은 크랭크축, 커넥팅 로드, 배기공 등은 있지만 밸브 기구는 없죠. 밸브 기구는 사행정이 있다. 체인톱 엔진은 이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밸브 기구 없습니다. 그리고 체인톱 엔진은 크랭크축이 1회전할 때 1회 폭발 배정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 사행정은 1회 폭발 배기 행정이 일어나는 반면에 이행정 사이클은 원이다. 크랭크축 1회전에 1회 폭발 배기 행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체인톱 엔진은 출력 단위, 힘의 표시를 국제 단위인 홀스파워, HP와 PS로 나타낸다. 마력으로 나타낸다. 요거까지. 자, 각 부품별 기능을 살펴보면 일단 두 가지 나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체인 장력 조정 나사와 공전 조절 나사, LA 나사라고 하는데요. 체인 장력 조정 나사는 그 명칭처럼 체인이 물려서 돌아가는 요 가이드바, 우리말로 안내판을 밀고 당기는 것을 조절하는 나사인데, 이렇게 밀게 되면 체인이 더 짱짱해지겠죠. 체인이 좀 더 타이트해지고, 이렇게 몸체 쪽으로 당기게 되면 체인이 느슨해진다. 이렇게 체인 톱날을 지탱하고 체인이 물려서 돌아가는 레일 역할을 하는 안내
안내판을 움직여주는 나사가 체인 장력 조정 나사. 공전 조절 나사는 이 공전이란 게 아이들 상태입니다. 중립 상태. 체인톱의 공전 속도를 조절하는 나사로 스로틀 차단판의 공기 흡입량. 이 공기 흡입량을 통해서 연소실 내로 유입되는 혼합기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전을 조절하는 나사가 공전 조절 나사 LA 나사다. 그리고 안내판 콘은 요 앞쪽에 부착된 안내판 가이드판의 끝부분인데요. 최초의 20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도록 생겼습니다. 마멸이 제일 심한 부분이고 요게 안내판 코다. 마멸이 제일 심한 부분이고 체인이 느슨하면 안내판 코 윗부분에 울퉁불퉁 요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스프로킷은 요 본체 안쪽에서 요 체인이 물려서 크랭크 축으로부터 전달된 회전력을 이용해서 체인 톱날을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체인 톱날이 있으면 이 본체 안쪽에서 요 체인에 물려서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을 클러치를 통해서 원심력과 마찰력이 증가되면서 요 스프로킷으로 전달되게 되고 스프로킷이 돌면서 체인 톱날을 돌려주게 됩니다. 초크 나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온이 낮을 때 공기 흡입량을 조절하는 나사라고 그랬죠. 공기 흡입량을 줄여서 시동 시에 냉각 공기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량을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연료 비율을 높임으로써 혼합기의 농도를 짙어지게 한다. 낮은 기온 하에서 시동 시 공기량을 줄여서 혼합기 농도를 짙어지게 하는 역할을 초크 나사가 합니다. 자, 기화기, 카뷰레이터는 가솔린 기관에만 있는 특별한 장치죠. 바로 휘발유를 안개와 같은 상태로 분무해서 공기와 섞어주는, 공기와 함께 혼합시켜서 실린더로 보내는 장치가 카뷰레이터, 기화기입니다. 엔진의 흡기 통로에 위치해서 휘발유를 공기와 섞어서 실린더로 보내는 장치다. 3개의 연료 분사구를 가지고 있고 스로틀 차단판과 초크판, 이렇게 2개의 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연료 분사구와 스로틀 차단판, 초크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화기는 연료 펌프막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도 연료 흡입이 지속될 수가 있는 다이얼 앰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트식이다 하면 틀린다. 기화기는 연료 펌프막 작용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연료 흡입이 지속될 수 있는 다이얼 앰프식이다. 이렇게 다이얼 앰프식 연료 펌프는 피스톤이 하사점일 때 크랭크실 압력이 높아집니다. 피스톤이 가장 아래 지점으로 내려왔을 때 피스톤 아래쪽인 크랭크실 압력이 높아진다. 이 기화기의 공기 차단판과 연결되어 있는 스로틀 레버는 공기량을 조절해서 체인톱 엔진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예요. 우리가 외부에 스로틀 레버를 조정해서 체인톱 엔진의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기화기의 공기 차단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레버 차단판은 우리가 손잡이에 보면 아래 위로 2개의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2개의 엑셀 레버를 정확히 잡지 않으면 엑셀 레버가 작동되지 않도록 설치된 안전장치가 스로틀 레버 차단판입니다. 스로틀 레버 차단판은 엑셀 레버를 정확히 잡지 않으면 엑셀이 가동되지 않도록 설치된 안전장치다. 그리고 체인톱에 설치된 동력 전달 장치, 클러치는 원심형 클러치입니다.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이 플라이 휠을 거쳐서 스프로킷과 체인 톱날까지 동력을 연결했다 끊었다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클러치입니다. 원심형 클러치로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톱날까지 연결하고 또 차단하는 장치다. 클러치. 체인톱의 시동 장치는 리코일 스타터식입니다. 플런저는 리코일 스타터식, 점화 장치는 속도 조절용 단차 자석이 사용된다. 자, 엔진톱의 시동 장치는 전기 시동 장치 없이 가동되는 플런저일 경우에는 리코일 스타터식이고, 점화 장치에는 속도 조절용 단차 자석이 사용된다. 그리고 에어필터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에서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죠. 에어필터. 그리고 완충 스파이크는 가이드바가 시작되는 부분에 몸통에 부착돼 있어서 벌도 작업 시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탁 고정시켜서 지뢰 받침대 역할을 하고요. 체인톱 몸체와 체인 작동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손톱에 날처럼 생긴 것으로 절단 작업 시에 나무에 탁 박아서 작업하면 진동을 적게 하고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완충 스파이크다. 그리고 방진 고무 러버 버퍼는 체인톱과 작업기 연결 부위에 끼어있는 고무 뭉칩니다. 작업 시에 진동 예방을 하는 기구다. 방진이니까 진동 예방입니다. 진동 예방 방진 고무. 자, 체인톱의 톱날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좌측 톱날과 우측 톱날 사이에 하나씩 이음 링크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안내판과 물려서 구동하게 되는 구동 링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구동 링크가 각각 하나씩 연결돼 있다. 자, 요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요 피치인데요. 피치라고 하는 것은 각 톱날을 연결하는 리벳, 요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리벳 구멍인데요. 여기에 끼우는 리벳 3개의 간격, 그러니까 2칸이겠죠. 요 2칸을 2등분해서 인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피치입니다. 바로 1피치다. 피치란 리벳 3개의 간격을 2등분해서 인치로 표시한 것으로, 요 피치는 이렇게 연결돼서 몸체 속에서 돌고 있는, 요 체인과 맞물려서 돌고 있는 요 스프로킷의 톱니 간격인 피치와 일치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 리벳 3개의 간격을 2등분했다. 요게 문제로 나옵니다. 스프로킷 피치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톱 체인의 주요 부품은 좌우 절단 톱니와 좌우 안전 이음새, 이음 링크죠. 그리고 구동 링크, 동그란 구멍에 끼우는 결합 리벳, 이렇게 4종류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절단 톱날과 안전 이음새, 다른 말로 이음 링크, 구동 링크, 결합 리벳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사용 시간입니다. 톱 체인의 평균 사용 시간은 150시간으로, 만약에 1년 동안 600시간을 가동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 톱 체인이 4개가 소모되겠죠. 평균 수명이 150시간이니까 연간 가동 시간이 600시간이라면 톱 체인이 4개가 소모된다. 자, 간단한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평균 사용 시간 150시간. 요것만 정확히 외운다. 자, 체인톱 톱니의 종류에는 대패형, 반끌형, 끌형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치퍼 타입, 세미 치즐 타입, 끌형은 치즐 타입이 되겠습니다. 대패형은 치퍼형, 끌형은 치즐형인데 그 중간에 반끌형, 세미 치즐형이 있다. 먼저 대패형은 초보자용입니다. 대패형이라고도 하고 원형 톱날이라고도 해요. 초보자용으로 가로수와 같이 모래나 흙이 묻어있는 나무를 벌목하기에 적당한 톱날이 대패형, 원형 톱날이다. 그리고 끌형, 치즐형은 톱날이 각이 져 있어서 훨씬 날카롭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절삭 저항이 적고 쉽게 절삭되고 절삭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숙련자의 경우에는 높은 능률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사용 전후에 줄을 사용해서 톱니를 바짝 세워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게 끄령 치즈용 톱날입니다. 그 밖에 체인톱에서 구입할 때 스틸 회사명이죠. 0.28 AV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AV 안티 바이브레이션 진동 방지 장치죠. AV 안티 바이브레이션 진동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스틸 028 AV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요 AV는 진동 방지 장치다. 자, 체인톱의 안전 장치에는 방진 고무, 체인 브레이크, 완충 스파이크죠. 지뢰 발톱 등이 모두 안전 장치에 속합니다. 체인톱의 안전 장치에는 방진 고무, 체인 브레이크, 완충 스파이크, 지뢰 발톱이 있다. 자, 그리고 빈출 문제. 자, 기계톱 기화기에서 벤트리관으로 유입된 연료량은 고속 조절 나사와 공전 조절 나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계톱 기화기에 벤트리관으로 유입된 연료량은 무엇으로 조절하는가? 고속 조절 나사와 공전 조절 나사, 고공 나사로 조정한다. 자,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보면 체인 톱니 3개의 리벳 간격이 16.5mm 있대. 이때 톱니의 피치는 자, 피치가 뭐라고 그랬죠? 리벳 3개 간격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체인 톱니 3개 간격이 16.5mm라고 했으니까 피치는 3개 리벳 간격의 2분의 1이니까 그냥 반으로 나눠주면 되죠. 8.25가 피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인치로 나와 있을 때는 1인치가 몇 cm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1인치는 2.54cm입니다. 그래서 1인치가 25.4mm니까 8.25mm는 몇 인치인가?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어서 요렇게 곱한 것은 요렇게 곱한 것과 같다. 25.4x는 8.25, x는 25.4분의 8.25. 왼쪽에 계산기 켜셔서 8.25 나누기 25.4 요렇게 해주면은 0.325인치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피치가 체인 톱니 3개 리벳 간격의 2분의 1이라는 거 요거 알아야 되고 1인치가 2.54cm다. 요거 두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번에는 체인 톱날을 갈 때, 날을 세울 때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요 방향으로 목재를 치고 나갈 때 깊이를 결정하는 요 앞부분이 깊이 제한부고요. 요렇게 세워진 부분이 톱날의 측면날, 그리고 이렇게 꺾인 부분이 톱날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톱날 명칭을 알고 계셔야 되고 톱날의 연마 시에 필요한 도구는 평줄, 원형줄, 깊이 제한척이 필요합니다. 체인 톱날 연마 시에는 평줄, 원형줄, 깊이 제한척 필요하다. 자, 대패형의 둥근형 톱날일 경우에 연마할 때 올바른 각도는 나중에 보겠지만 창날각은 35도, 가슴각은 90도, 지붕각은 60도입니다. 요 각도는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대패형 둥근날 톱날 연마 시 올바른 각도는 창날각 35도, 가슴각 90도, 지붕각 60도다. 자, 체인을 연마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줄질을 적게 자주 해주는 것입니다. 체인톱 연마 시에는 줄질을 적게 하되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자, 먼저 체인톱날 연마 시 지켜줘야 되는 세 가지 각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창날각, 가슴각, 지붕각인데요. 먼저 창날각은 절삭날이 톱날의 옆면과 이루는 각도. 톱날을 위에서 봤을 때 윗 지붕면이 옆면의 수직으로 그은 선과 이루는 각도가 창날각이 되겠습니다. 이 창날각이 너무 작으면 체인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절단면에 파상무늬가 생깁니다. 반면에 창날각이 너무 크면 절삭날이 목재로부터 벗어나 측면에 끼이게 된다. 창날각이 너무 작으면 체인이 한쪽으로 기울고 파상면 생긴다. 창날각 너무 크면 목재로부터 날이 벗어나서 측면에 끼인다. 가슴각은 절삭날이 이 체인을 옆에서 봤을 때 톱니의 최하단선, 이 최하단선과 이루는 각도가 가슴각이 되겠습니다. 대패형 톱날의 경우 이 가슴각이 직각이 돼야 된다. 90도가 돼야 된다. 요 대패형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창날각 35도, 가슴각 90도, 마지막으로 지붕각은 60도인데 요 지붕각은 이 톱날의 지붕날, 상부날이 톱날의 최하단선과 이루는 각도가 바로 지붕각입니다. 여기서는 왼쪽 하단부 꼭지점에서 지붕 끝 지점까지의 선이 이루는 각도가 지붕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가지 순으로 35, 90, 60이다. 끄령의 경우에는 386이고요. 반끄령은 창날각은 대패형과 같고 그리고 가슴각은 그 사이인 대패형과 끄령의 사이인 85도다. 그리고 지붕각의 경우에는 60도로 다 똑같다. 요 표에 나온 9가지 숫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창가지 순으로 35, 90, 60, 30, 80, 60이고 반끄령의 경우에는 창날각은 대패형 따라가고 지붕각의 경우에는 60도로 다 똑같다. 가슴각은 중간이다. 85도. 대패형은 가슴각 직각 이렇게 외웁니다. 자, 지붕각의 경우에 지붕각이 너무 작으면 부품이 파괴될 위험이 있고요. 지붕각이 너무 크면 절삭력이 떨어진다. 요거까지 알아두십니다. 지붕각 작으면 부품 파괴, 너무 크면 절삭력 떨어진다. 자, 체인톱의 체인을 원통줄을 사용해서 연마하고자 할 때는 보통 줄직경의 10분의 1 정도가 톱날 위로 나오게 해서 줄질을 합니다. 자, 톱날 연마용 원통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요 부분에 끼워서 왔다 갔다 줄질을 할 때 요 톱날보다 위로 올라오는 요 부분이 이 줄지름의 10분의 1 정도가 날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톱날 위로 나오게 하여 줄질한다. 자, 이 그림보다는 말로 외우셔야 됩니다. 체인톱의 체인을 원통줄로 연마하고자 할 때 줄직경의 10분의 1 정도가 톱날 위로 나오게 하여 줄질한다. 줄직경의 10분의 1 요 숫자만 외웁니다. 자, 체인톱의 대패형 톱날이네요. 대패형 톱날 부위를 위에서 내려다봤다. 자, 요 그림 어디서 나왔죠? 바로 창가지, 창날각이죠. 창날각 A의 각도는 대패형은 35, 90, 60이라고 했습니다. 창가지, 창날각이 35도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요 대패형 톱날의 창날각, 가슴각, 지붕각 각각 35도, 90도, 60도 요거는
암기하셔야 된다. 자, 끄령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0, 80, 60이라고 했죠. 반끄령의 경우에는 창날각은 대평을 따라가서 35도고 가슴각은 그 중간인 85도, 지붕각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60도로 똑같다. 이렇게 위에 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체인에서는 이렇게 날 길이, 요 깊이 제한부가 아니라 요 날 길이는 요 부분입니다. 날 길이가 모두 같지 않으면 톱이 심하게 튀거나 부하가 걸리며 안내판 작용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날 길이 다 같아야 되겠죠? 체인에서 날 길이가 모두 같지 않으면 톱이 심하게 튀고 부하가 걸리고 안내판 작용이 어렵다. 자, 요 톱니의 앞부분이 깊이 제한부라고 했는데요. 요 톱날까지와의 높이 차이가 절삭 깊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구멍에는 리벳이 들어가겠죠? 자, 이 깊이 제한부는 바로 기계톱에서 절삭 두께와 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 깊이 제한부도 연마 작업을 통해서 작업 능률과 기계 및 체인의 수명을 높여야 됩니다. 이 깊이 제한부의 역할은 절삭 두께를 결정하는 주요 기능 외에 절삭된 톱밥을 밀어내고 절삭 각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절삭 두께와 절삭 각도를 조절하고 톱밥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 절삭날과 깊이 제한부의 높이 차이를 절삭 깊이, 뎁스라고 합니다. 깊이를 뜻하는 뎁스라고 한다. 이 뎁스가 바로 톱날이 절삭하는 깊이를 말합니다. 깊이 제한부를 너무 높게 연마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절삭 깊이가 없어지겠죠? 절삭 깊이가 너무 얕아져서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얘기. 이 구조를 알면 쉽게 이해되죠? 깊이 제한부가 높으면 절삭 깊이는 줄어든다. 절삭 깊이가 너무 얕아져서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깊이 제한부를 너무 낮게 연마하게 되면 절삭 깊이가 너무 깊어져서 톱밥이 두껍게 나오고 톱날에 심한 부하가 걸리겠죠. 깊이 제한부를 너무 낮게 연마하면 절삭 깊이가 너무 깊어져서 톱밥이 두껍게 나오고 톱날에 심한 부하가 걸린다. 그리고 이렇게 부하가 걸리게 되면 안내판과 톱니 발에 마모가 심해져서 수명이 단축되고 체인 절단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제한부의 연마는 적절한 깊이로 해야 된다. 자, 깊이 제한부가 낮아지면 절삭 깊이가 깊어지고 체인톱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체인톱은 각 부품에 따라서 수명이 다른데요. 체인톱 자체의 수명을 물었다 하면 엔진 가동 시간 15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톱의 체인은 아까 나왔듯이 150시간이 수명입니다. 그래서 600시간 가동했다 그러면 톱 체인은 4개를 소모하는 거다. 그리고 가이드바, 안내판의 경우에는 수명이 약 450시간입니다. 체인톱, 안내판, 가이드바의 수명은 약 450시간이다. 체인톱의 동력 전달 순서는 엔진 피스톤에서 생산된 동력이 커넥팅 로드를 따라 크랭크 축에 전달돼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 요 사이에 플라이 휠이 있겠죠. 플라이 휠이 맥동적인 회전을 부드러운 관성 회전으로 바꿔주고 이를 클러치가 뗐다 붙었다 하면서 동력을 연결 차단하게 된다. 그 다음에 기어 장치인 스프로킷, 체인 톱날로 이어집니다. 체인톱의 동력 전달 순서는 피스톤, 크랭크 축, 클러치, 스프로킷, 체인 톱날 순이다. 엔진톱의 기화기, 카뷰레이터의 작동 단계는 이렇게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동 단계에서 아이들 상태, 공전 단계를 거쳐 저속 단계, 고속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요 각 단계마다 어떤 노즐에서 연료가 분사되는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동 단계에서는 주 노즐과 제1, 2 공전 노즐에서 연료가 분사되고요. 공전할 때는 1 공전 노즐에서만 연료가 분사됩니다. 그러다가 저속 단계에 들어서면 1, 2 공전 노즐에서 연료 분사되다가 고속 단계다 다시 주 노즐과 1, 2 공전 노즐 모두에서 연료가 최대로 분사된다. 자, 각 단계는 시동 단계, 공전 단계, 저속 단계, 고속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시동 단계에서는 주 노즐과 1, 2 노즐, 공정 단계에서는 1 노즐, 저속 단계 1, 2 노즐, 고속 단계에서 다시 주 노즐과 1, 2 노즐이 최대로 분사된다. 자, 여기까지가 엔진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예불기, 예초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불기의 엔진도 이행정 사이클에 가솔린 엔진을 쓰는데요. 그런 내연기관, 또 엔진을 다른 말로 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원동기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형 원동기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자, 먼저 예불기의 연료는 가솔린 엔진과 엔진 오일의 혼합유를 사용하는 것은 엔진톱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혼합비가 휘발유와 엔진 오일이 15대 1이다. 체인톱은 25대 1이었죠. 예불기는 15대 1입니다. 따라서 엔진 오일량이 엔진톱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예불기의 혼합 연료에는 엔진톱보다 윤활유, 엔진 오일이 더 많이 들어간다. 옵니다. 15대 1을 25 기준으로 바꿔주면 X는 15분의 25 해서 약 1.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불기의 휘발유 엔진 오일의 B는 25대 1.6 정도니까 당연히 25대 1보다는 크죠. 25대 1 비율보다는 요 엔진 오일이 1.6배 더 많이 들어간다. 자, 예불기는 둥근 톱날이나 특수날 따위를 사용해서 잡초나 산에서 나는 대나무, 관목들을 자르는 1인용 운반식 기계를 말합니다. 요 예불기 자체는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톱날의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다.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작업자 간 최소 안전거리는 10m다. 요런 키워드만 딱딱 외워주시면 됩니다. 예불기 톱날 회전 방향, 반시계 방향, 최소 안전거리 10m다.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날 높이는 10에서 20cm 사이여야 됩니다. 너무 높게 들어도 안 됩니다. 지상으로부터 날 높이는 10에서 20cm, 10에서 20cm가 지상으로부터의 날 높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불기 연료는 가솔린과 엔진 오일의 혼합유를 사용하는데 그 비율은 휘발유 15에 엔진 오일 1이다. 15대 1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림기능사 필기 기본이론 한방의 정리 10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가장 쉬운 파트 산림작업 장비의 정비와 안전관리 파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